저희 돈도로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은 문의 전화를 주시거나 또 추심 의뢰 및 접수가 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바로 한 달 중에 매달 1일입니다. 그 말인즉슨 채무자들이 매달 말일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어기짐에 따라 채권자분들이 추심 의뢰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자, 지금 채무자가 만약 말일날 약속을 했다면 거의, 아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어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TV.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지금부터 전편에 이어서 채무자에게 확실하게 입금 약속을 받고 또한 채무자가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방법 두세 가지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합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과 변제 기한일 것입니다. 크게 변제 방법에는 일시 변제와 분할 변제가 있겠죠. 그중 분할 변제로 채무자와 합의 및 변제 약속을 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채권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채무자와 분할 변제 합의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분할 변제 금액을 정하고 또 그 약속을 채무자가 정확하고 성실하게 지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방법은 변제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채권자가 먼저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채권자분들 그리고 일선에서 추심 업무를 하는 직원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경우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금액을 말해보라며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상을 할 때 채무자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내어주거나 또는 채무자의 사정만 듣고 그냥 앉아만 있다고 하면 절대 만족스럽지 못한 협상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첫 번째 방법부터 간과하고 지나쳤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거죠. 보통 채무자들은 항상 형편이 어렵다, 힘들다, 또 현재 그렇게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나 사정을 얘기하는 등 하소연을 수도 없이 하죠. 자, 채무자의 그런 말을 계속 듣게 되면 돈을 받을 채권자분들의 기대는 점차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깊은 늪으로 또 답답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런 늪에서 당장 빠져나오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을 탈출하고 주도권을 잡아서 원하는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부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선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조회 및 조사를 하고 채무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채무자의 정보 중 무엇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얼마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채무가 최근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오래 전부터 발생한 것인지도 파악을 해야겠죠. 또한 어떤 기관에서 연체가 발생했고, 그리고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도 협상의 방식이 전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정보도 파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차량, 채권 등 재산 상태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하면 협상을 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대화를 주도할지 또한 변제 금액을 지정할 때 아주 중요한 카드로 작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채무자의 소득 활동과 경제 활동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얼마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그 외에도 채무자의 가족관계, 살아온 환경, 가정생활, 채무자의 성격과 마인드까지도 파악을 해야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머릿속에 확실하게 구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정도의 정보도 없다면 그걸 파악할 때까지는 절대 채무자를 만나지 말고 협상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그냥 서로가 만나서 돈을 빌려갔으니, 그리고 거래를 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앵무새처럼 말해봐야 서로 싸움만 하고 감정만 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이렇게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끝났다고 하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이제부터 치고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협상을 하고 변제 금액을 정하는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말해보라고 하거나 어떤 경우는 서로 네가 말해라, 아니 네가 먼저 말해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만약 제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저에게 변제 금액을 제시하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월 수입에서 공과금, 생활비, 대출 원리금, 적금, 잡비, 용돈 등 다 제외하고 내 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조금 남는 금액만 변제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제 금액을 채무자가 지정하게 된다면 협상의 줄다리기에서 채무자 쪽으로 확 딸려가 버리기 때문에 채권자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수입이나 소득 활동을 파악했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만약 채무자가 매달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 정도일 것이라고 파악했다면 그 금액에서 2배, 3배의 높은 금액을 필히 제시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금액을 제시하면 채무자는 아니 말도 안 된다면서 흥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그렇게 하면 생활도 안 되고 더욱더 힘들어진다면서 절대 그 금액을 매달 변제할 수 없다고 하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의 줄다리기는 그 시작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만약 채무자에게 매달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지정하라고 했다고 하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200만 원, 300만 원의 금액을 제시하면 이제 그 금액부터 협상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분명 채권자가 제시했던 무리한 금액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제시했을 때의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어 원하는 협상의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말일자 약속은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처럼 채무자들은 한 달 중 말일자 약속을 가장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채무자에게 약속날을 지정해보라고 하면 70% 이상은 말일자 약속을 지정할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말일에 돈을 줄 곳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말일 약속은 어겨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채무자와 변제 약속을 지정하면서 말일자 약속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저는 추심 업무를 하면서 채무자와 변제 약속을 지정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회사 결제일은 5일, 10일, 15일, 20일 이렇게 있습니다. 며칠 날 입금할 겁니까? 하면서 말을 하면 된다는 거죠. 정말 별것도 아니고 너무 쉽죠? 그럼 일반 채권자분들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채무자와 통화를 하거나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이번 달에 무조건 나가야 될 돈과 다른 곳에 결제할 날이 10일, 20일인데 두 날짜 중에 며칠 날 입금할 겁니까?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채무자 머릿속에 아예 30일, 31일 같은 말일 입금 약속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입금 약속 날짜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잡으셔야 약속 이행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할 변제 약속 등 채무자가 입금 약속을 지키면 그에 따라 확실한 답을 주고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매달 분할 변제 입금 약속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보통 입금일 일주일 전, 그리고 5일, 3일, 하루 전까지 입금 독려 문자를 해주면서 그 약속이 필히 이행되게끔 끝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그 약속 날짜에 약속을 지키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분할 변제 약속이기 때문에 다음 달도 그 지정한 날에 채무자가 성실하게 입금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채권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돈을 줘야 될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는 것이 왜 고마워? 내 돈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채무자에게 넘어간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이제 적극적으로 추심 활동을 해서 힘들게 가져와야 될 돈입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약속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고 또 채무자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길 응원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채무자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채권 회수도 쉬워질 수가 있겠죠.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이나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채무자가 너무나도 믿겠죠. 그리고 어디 가다가 벼락이라도 맞고 죽어버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분들도 많습니다. 자, 하지만 절대 그런 생각은 채권 회수의 단 1%의 도움도 안 되고 더욱더 스트레스만 받을 것입니다. 채무자와 지금까지 돈을 받기 위해서 많은 언쟁도 벌이고 나쁜 대화들이 오갔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채무자가 분할 변제로 입금 약속을 지키면 분명 그 약속 이행에 대한 격려를 해줘야 채무자도 변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도 이 약속만큼은 더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사람은 어떤 누구나 남들과 욕하고 싸우고 또 분쟁을 만들길 싫어합니다. 채권자가 문자로 약속 지킨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하고 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길 응원해준다고 하면 그런 사람과 또다시 나쁜 관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수많은 채무로 인하여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다 보니 약속을 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죠. 자, 하지만 이렇게 채권자가 입금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한 격려와 따뜻한 말을 해준다고 하면 한 번, 두 번, 그리고 계속 그 약속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것이 분할 변제를 성실하게 잘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채무자와 소통하는 일이 정말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하는 일이나 활동에 대해서도 다른 채권자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채무자의 근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곁에서 자세하게 파악된 정보는 나중에 어떤 변수가 있을 때 채권 회수에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채무자가 약속을 잘 이행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채권 주심은 어떤 경우 피도 눈물도 없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채무자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하지만 반대로 또 어떤 경우는 부드럽고 그리고 한없이 채무자를 이해하고 또한 같이 아픔을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려줘야 다른 채권자보다 기억에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 주심은 채무자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든 무조건 채무자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야 다른 채권보다 우선순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작업이 채권 주심 업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채무자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복구하고 못 받은 돈을 받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후자라고 하면 그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 채권 추심 절차를 꼭 익히고 배우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 그리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의 고민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 돈들은 최선을 다해 알찬 내용과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